팬덤 전체가 들끓었다. 부르의 명곡 트롯 킹덤에서 김용빈이 사라진 날. K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부르의 명곡이 연말 특집으로 트롯 킹덤 왕좌의 게임 라인업을 공개한 순간 트로트판의 시간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다. 이찬원, 손태진, 손비나, 천담, 충길, 김수찬, 김준수, 신성, 나상도, 황민호. 이름만 나열해도 2025년 트로트계를 흔들어 놓았던 주역들이 총집결한 한 줄의 포스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제작진이 내세운 문구처럼 올해 최고의 트로트 왕자를 가리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팬들의 눈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도 빠르게 하나의 빈칸을 발견했다. 바로 미스터트롯 3진이자 각종 랭킹에서 24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4대 천왕의 중심, 김용빈의 이름이었다. 라운지에서, 카페에서, 집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수많은 팬들의 표정은 동시에 굳어졌다. 누군가는 화면을 확대했고, 누군가는 제작진이 추가 발표를 남겨둔 것 아니냐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여러 번을 다시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다. 2위 손비나, 3위 천담, 4위 충기를 포함해 미스터트롯 3의 핵심 멤버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린 라인업 속에 정작 그 정점에 있는 김용빈만이 빠져 있었다. 그 순간부터 부르의 명곡 트롯 킹덤은 더 이상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부재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로 변해버렸다. 팬카페와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했다. 왜 김용빈만 없냐? 섭외를 안 한 거냐? TV조선이 막은 거냐? 아니면 본인이 거절한 거냐? 댓글창에는 추측과 분노, 걱정과 허탈이 동시에 쏟아졌다. 누군가는 배신감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아무도 잘못이 아닐 것이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 가지 질문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이 라인업에서 단 한 사람 김용빈만 빠져 있어야 했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섭외 실패라는 말로는 도저히 수습될 수 없는 지점까지 커져갔다. 겉으로만 보면 흔한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다. 스케줄이 안 맞았거나 소속사와 합이 안 맞았거나 혹은 출연을 고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25년 말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김용빈은 단순한 한 명의 인기 가수가 아니라 각종 투표와 랭킹에서 1위를 독주하며 K트로트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얼굴로 떠오른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트롯 킹덤이라는 이름 아래 올해의 왕자를 가리는 무대에서 그를 빠뜨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림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해부가 시작됐다. 보도된 기사와 방송사 편성 구조, 미스터트롯 3화 TV조선의 계약 시스템, MBN 현역가왕 출신 가수들의 최근 행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방송에서 드러난 김용빈의 성향과 발언. 여러 조각들을 한데 모아 맞춰보면 이 불참은 더 이상 우연이나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와 소신과 전략이 한꺼번에 충돌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본질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는 태생적으로 경쟁을 즐기는 경연형 가수가 아니다. 미스터트롯 3화 그 이전 트로트 전국체전을 통해 그는 이미 2번이나 인생을 건 서바이벌을 완주했다.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탈락하고 점수와 순위를 기다리며 숨을 죽여야 하는 냉혹한 구조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상대를 꺾는 쾌감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언제나 옆 사람부터 챙겼다. 후배를 다독였고 함께 무대에 선 일반인 출연자의 사연에 먼저 울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한 출연자가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순간 가장 먼저 눈물을 쏟은 사람은 오래된 친구도 프로그램의 주인공도 아닌 처음 보는 김용빈이었다. 이 한 장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점수를 위해 상대를 넘어야 하는 구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이름을 단 연말 특집 경연 무대에 다시 오른다는 그림을 떠올려보자. 이미 미스터 트롯 3에서 진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각종 랭킹에서는 1위를 독주하며 사실상 세대 교체의 아이콘이 된 상황이다. 여기서 또 한 번 누가 더 위냐를 가리기 위한 승부의 링에 올라간다는 것이 과연 그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을까? 물론 경연에 나가 또다시 1등을 차지한다면 화제성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불후의 명곡 트롯 킹덤 우승자라는 타이틀은 분명 강렬한 스토리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미스터 트롯 3진이자 각종 랭킹 1위인 김용빈이 연말 특집에서 생각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팬덤과 본인에게 돌아온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의 그는 더 이상 경연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가수가 아니라 이미 검증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방송사 간의 구조와 계약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겹친다. 현재 김용빈은 TV조선의 핵심 예능 프로그램 2편에 고정 출연 중이다. DNA와 공동 제작한 길치라도 괜찮아,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특히 사콜세븐은 4%대 시청률을 회복하며 예능판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상대를 돋보이게 해주는 김용빈의 안정적인 존재감이 있다. 여기에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리는 연말자선 콘서트 트롯 프렌즈까지 이미 연말에 김용빈은 TV조선과 함께 움직이는 얼굴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반면 MBN 현역가왕 출신 가수들의 행보를 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한일 톱텐쇼 종영과 함께 그들은 사실상 방송사와의 굵직한 계약 관계에서 벗어났고 그 직후 서울과 부산, 대구와 대전을 잇는 대형 전국 투어 콘서트를 잇따라 발표했다. 방송국 간판에서 독립해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시대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미스터 트롯 3 탑7은 다르다.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언급됐듯 아직 2년에 가까운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이 말은 곧 내년 말 미스터 트롯사가 한창일 시기까지는 TV조선과의 굵직한 줄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구조는 단순히 스케줄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김용빈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들여 키워낸 간판 스타다. 그런 그를 지상파 KBS의 연말 최고 화제작인 트롯 킹덤 같은 특집에 선뜻 내보낸다는 것은 곧 자사 콘텐츠의 경쟁력을 스스로 나눠주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불후의 명곡이 연말에 트로트 특집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림은 TV조선의 트로트 콘텐츠와 정면 대결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한가운데에 미스터 트롯 3진인 김용빈이 서 있는 장면을 TV조선이 과연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결국 팬들이 느끼는 허탈함과 분노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트롯 킹덤이라는 이름 아래 한 해 동안 트로트 시장을 지배했던 플레이어들이 모두 모인 듯한 라인업. 그런데 그 안에서 유독 가장 뜨거운 이름 단 한 사람만이 사라져 있는 기형적인 그림. 팬덤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왕관이 통째로 빠져나간 것과도 같은 허전함이다. 방송사와 계약 구조의 논리로 설명하면 이해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감정의 영역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불참은 최소한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지난 1년간의 행보와 놀라울 만큼 일관된 선택이라는 점이다. 길치라도 괜찮아에서는 길을 놓치고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며 인간적인 허당미와 따뜻함을 드러낸다.